세계 금융위기, 경제 불평등, 기후변화, 팬데믹, 전쟁, 여기서 복합위기, 다중위기, 정부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진공 상태, 그 영역으로 반민주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글로벌 복합 위기와 정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에드가 모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예요. 그 사람은 가장 유명한 분야가 이른바 complexity 이론, 복합성, 복잡성 이론이죠. 그죠? 그러면 systems of complexity 하면은 복잡성, 복잡계, 시스템 이론. 이 사회가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저널리스트를 희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널리스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 사회의 매우 복잡한 시스템의 한 노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분밖에 볼 수가 없죠. 기업가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 안의 어느 한 부분적인 그런 위치에서 환경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위를 합니다. 그럼 저마다 그런 식의 부분적 지식에 입각해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저는 자주 비유를 하는 게 당구대에 비유를 합니다. 당구 하면은 저기 있는 공을 때리기 위해서 치면 똑딱똑딱 해서 다른 공들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적인 공들의 배열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복잡계 이론에서 출발해서 현대사회가 점점 더 폴리크라이시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서 복합위기, 다중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기의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복수의 위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얽혀있는 상태인 거죠. 세계 금융위기, 경제 불평등, 기후변화, 팬데믹, 전쟁, 테러리즘, 정치적인 권위주의, 이거 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와 같은 여러 글로벌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에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럽연합이 그쪽에 대응을 했더니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에너지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유럽연합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원자재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유권자들이 뭐에 반발을 하게 되냐면 환경세 더 못 내. 그래서 작년 유럽연합 선거에서 최대 패자가 녹색당 그룹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구공의 비유죠. 이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정책 수단을 투입을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전혀 다른 곳에서 원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책적인 시스템 이펙트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역사학자 아담 투스가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사건이 새롭게 발발할 때마다 글로벌 폴리크라이시스의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를 계속 시각화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도 개입이 돼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오미크론 확산, 뉴클리어 에스컬레이션, 빈곤 문제, 기후위기 점점 더 방치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합위기의 결과들인 겁니다. 이게 왜 궁극적으로 정치 위기로 이어지냐 하면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복잡한 역량관계 시스템 안에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로컬한 합리성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이 점점 더 없어지게 돼요.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을 하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해지냐? 장기적이고 공공적인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 지금 각자 다양한 관심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를 연구해왔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 연구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감염병 전문가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전문가고요. 어떤 사람은 기후위기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정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다들 그 환경 요인들을 봤더니 이거는 공공의 자원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니지할 것이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부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분배, 전쟁, 난민, 에너지, 기후위기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 세계 정치에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에요. 유럽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극우 정당들이 약진을 했던 핵심적인 이슈들이 어떤 게 있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문제, 이것이 유발하는 경제와 분배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애들은 먹을 게 없는데 왜 난민한테 우리 세금이 다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공백이죠. 스티글리츠가 세계화 그 불만에서 이야기했던 권력의 진공 상태. 그 진공이 뭐냐 하면요. 기성 모든 정당들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이나 파시즘의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1, 2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문제들을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도 극우는 아니야. 그래도 이 정당은 아니야. 그래도 이 파시스트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 온 세월이 20년이란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중도 우파 정당도 중도 좌파 정당도 득표율에 양당 합계하면은 7, 80%를 차지했던 이 정당들이 10년, 20년 동안 해결을 못해. 그럼 거기에 커다란 정당성의 진공 상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밀고 들어온다. 무엇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얼마나 공허합니까? 근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 어느 기성정당들도 경청하지 않는다. 엘리트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 부패와 위선과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경도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 이게 그 사람들 다 슬로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포퓰리즘 정치 그리고 노동계급이 극우 정당들의 중요한 토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것을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의 노동계급, 하층계급이 극우, 파시즘 이런 것들의 지지층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거칠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노동계급이나 하층계급들이 극우 세력, 파시스트를 지지하거나 그들 스스로 극우 세력들이 되면서 자기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회 집단들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는 거예요. 사회 밑바닥에 있는 소위 호모사케르, 프레카리아트들이 극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주자, 유색인종, 여성, 그죠? 난민, 실업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이 파시스트들의 지배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힘을 가진 스트롱맨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독재를 만들어내고 독재를 허용함으로써 그 독재가 실현하는 절대적인 권력의 에이전트, 대행자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난 탄핵 정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권 넘어가면 중국에 나라를 팔아넘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 사회에 있는 중국 내지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여기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극단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큰 구조적인 배경에서는 기성에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지난 300년 가까운 현대라고 하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그 어떤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대체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회적인 정치적인 합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와 헌법과 보편적인 자유와 기본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좌우가 싸운 것이죠. 근데 이 전제 위에 있는 그 어떤 정치 세력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집단들이 대응해내지 못한다면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정당성의 진공, 거기로 반민주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탄핵 이후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